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유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휴스턴에 이어 유타를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비록 홈 연전이지만 서부에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난적을 연달아 만나야 합니다. 로지어의 이탈 이후 밀러와 브리지스 등을 스윙맨으로 기용하는 빅라인업을 가동하며 팀 컬러를 바꾸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타는 워싱턴 원정을 승리하고 다시 5할 승률로 복귀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 전반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3쿼터 확실하게 리드를 벌렸고 4쿼터 별다른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넨이 3점슛 6개 포함 29점을 기록했고 콜린스도 모처럼 16리바운드 포함 2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컨텐더 팀들이 그들의 에셋을 노리고 있지만 에인지 단장이 비싼 가격을 설정했기에 아직은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샬럿도 리차드와 브리지스, 워싱턴 등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피트에 육박하는 사이즈 외에도 화려한 공격 스킬을 자랑하는 마카넨을 비롯해 콜린스와 캐슬러가 골밑을 지킬 유타 상대로 고전할 것입니다. 클락슨과 조지 등 백코트에서도 해줄 선수가 즐비한 유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유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러키와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는 클블에 이어 뉴올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동부 2위 팀이고 홈 연전이지만 각 컨퍼런스의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상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쿤보가 부상 이슈에도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닙니다. 릴라드와 미들턴, 비즐리 등 외곽 슈터들이 쿤보의 킥아웃 패스를 받으며 야투 성공률을 높인 최근위기의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뉴올은 오클과 미러키 등 각 컨퍼런스 2위 팀을 이틀 연속으로 만날 것입니다. 트레이 머피와 알바라도, 나즈 마샬 등 수준급 벤치 자원들이 즐비하긴 하지만 강한 상대를 연달아 만나야 합니다. 백투백 세트의 두 번째 경기에 부상 우려 차원에서 자이온을 빼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경기에는 레리 낸스와 마샬 등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온이 결장한다 하더라도 뉴올은 발렌슈나스와 낸스 주니어 등 버티는 힘이 좋은 수비수들이 쿤보의 골밑 침투를 경기 내내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들턴이 살아나며 쿤보의 공격 부담이 줄었고 릴라드가 맥컬럼에 떨어지는 수비를 공략할 미러키가 리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샌안토니오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는 백투백 세트의 두 번째 경기에 보통 웬반야마에게 휴식을 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슈퍼루키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안과 샴파니, 브레넴과 웨슬리 등 팀이 0코어로 생각하는 다른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서부 1위를 달리며 우승에 도전하는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풀전력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미네소타는 브루클린 원정에서 승리하며 1승을 더 추가했습니다. 브리지스와 토마스의 야투를 앞세워 추격한 브루클린 상대로 패배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수비로 경기를 매조지했습니다. 고베어가 10점에 그쳤지만 이블록과 13리바운드로 수비를 책임졌고 앤더슨의 손질도 매서웠습니다. 타운스는 야투 성공률 80%로 상대 수비를 폭격했습니다. 웬바냐마가 정상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미네소타는 어려운 상대인데 콜린스와 마무, 소한의 빅맨 로테이션으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벤치에서 나서는 리드의 경기력도 살아난 데다 타운스가 절정의 야투 감각을 보여주는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골든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는 백투백 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상대로는 후반을 지배하며 완승했지만 세크 상대로는 제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벤치에서 나와 31점을 몰아친 쿠민가가 맹활약하며 역전에 성공했는데 사보니스에게 결승 덩크를 허용했고 마지막 공격에서 슛도 쏴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잘해준 커리의 마지막 디시전이 아쉬웠습니다. 레이커스는 정규 시간 동안 141점을 뽑아내는 화력으로 시카고를 잡았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11개를 잡아내긴 했지만 리바운드 대결에서 열세에 처했지만 외곽 대결을 승리했습니다. 8개를 성공한 러셀을 비롯해 프린스와 르브론 등이 3점 폭격에 성공하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머레이와 타이어스 존스 등 링크가 되고 있는 선수들이 아직 합류하지 않았지만 5할 승률을 회복하며 다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골스는 어시스턴트 코치의 사망이라는 비보에도 선수들이 집중하고 경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크리스 폴과 페이튼의 부상 아웃 속에 벤치 전력이 약해졌고 커리의 득점 부담을 덜어줄 확실한 옵션이 없습니다. 데이비스가 높이가 약한 홈팀 골밑을 경기 내내 폭격할 수 있고 르브론과 러셀이 뒤를 지원할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댈러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는 애틀에 이어 세크를 상대하는 백투백입니다.
홈 연전이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원정 이후 돌아온 홈 경기기의 이동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게다가 카이리 어빙이 부상을 안고 있기에 출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팀 하더웨이와 하디를 비롯해 벤치 자원이 더 힘을 내야 하고 돈치치가 35분 정도는 소화해야 합니다. 세크는 종료 20초 전 터진 사보니스의 결승 골 및 득점으로 골스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쿠민가의 득점을 막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하며 패배의 위기에 처했지만 팍스와 허터로 이어진 패스 플레이를 통해 사보니스가 노마크 찬스를 얻어내며 결승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몽크가 부진하며 벤치 득점이 줄어든 최근인데 반즈와 머레이, 팍스 등 주전 구간이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어빙의 결장 가능성이 큰데다 돈치치도 백투백에서 휴식하는 일이 잦기에 어쩌면 올스타 2명 없이 홈 경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돈치치의 출전 가능성은 높지만 팍스와 사보니스가 40분 가까이 출전할 세크 상대로 주전 구간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세크가 귀중한 1승을 챙길 것입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